오늘 사연은 정말 속이 뻥 뚫리는 복수 이야기예요. 72세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 며느리가 얼마나 교묘하게 온 가족을 속였는지, 그리고 그 며느리가 어떻게 통쾌하게 응징받았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속이 시원할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는 올해 72세, 아들 진호는 35세입니다. 3년 전에 결혼한 며느리 미영이는 29세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 저 진호 오빠 정말 사랑해요.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첫 만남에서 미영이가 한 말이었어요. 말은 예쁘게 했지만 눈빛이 왠지 차가웠거든요.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어머니, 신혼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전세라도 얻어주시던데. 아, 그래. 우리도 생각해봐야겠네. 그리고 아이 낳으면 육아 도움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제 친구들 보니까 시어머니들이 다 도와주시더라고요.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이 아이가 좀 현실적이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 진호가 좋아하니까 별말 안 했죠. 결혼 후 미영이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어머니, 신혼집 전세금이 부족해요. 조금 더 보태주실 수 있나요? 얼마나 더? 한 3천만 원 정도요.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3천만 원이 적은 돈인가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 마련해줬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좋은 시어머니세요. 말로는 고맙다고 하지만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어머니, 임신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요. 그럼 어쩌니? 생활비는? 진호 오빠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요. 어머니가 조금 도와주실 수 있나요? 결국 매달 200만 원씩 용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손자 준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머니, 준우 어때요? 누구 닮았나요? 아기를 보는 순간 이상했어요. 우리 진호하고는 전혀 안 닮았거든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다. 아, 그런가요? 저는 진호 오빠 닮은 것 같은데. 미영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눈에는 전혀 안 닮아 보였어요. 진호는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물어봤어요. 진호야, 준우가 너 닮았니? 글쎄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준우가 6개월이 되었을 때였어요.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아이가 너랑 별로 안 닮았네. 큰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런가요? 어렸을 때 너하고는 완전히 다르네. 혹시 미영이를 닮은 건가? 그 말에 미영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직 어린데 뭘 알겠어요. 크면 닮을 거예요. 약간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진호 어렸을 때 사진들을 다 꺼내서 봤어요. 아무리 봐도 준호와는 닮은 구석이 없었어요. 혹시 그런 건 아니겠지? 그 후로 미영이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응, 나야. 아니야, 지금은 안 돼. 시어머니가 집에 계셔. 어느 날들은 미영이의 전화 통화였어요.
상대방이 남자인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다정했어요. 누구랑 통화했니? 아, 대학 동창이요. 오랜만에 연락 왔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색했어요. 또 다른 날에는 어머니, 저 잠깐 병원에 다녀올게요. 준우 검진 때문에요. 내가 같이 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간단한 검사라서. 왜 그렇게 혼자 가려고 할까요?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친자 확인 검사를 해보기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머리카락만 있으면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준우야, 할머니가 머리 좀 빗겨줄게. 기저귀 갈아주는 척하면서 준우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뽑았어요. 진호것은 베개에서 몇 개 구했고요. 검사 기관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친자 확인 검사 문의드리려고요. 네, 말씀하세요. 검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일주일 정도입니다. 혹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나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다음 날 검사 기관에 직접 가서 검사를 의뢰했어요. 할머니, 처음 오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런 검사가 흔한가요? 요즘 많이들 하세요. 대부분 의심스러워서 오시죠. 혹시 검사 결과를 다른 사람이 조작할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해요. 저희는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거든요. 다만, 병원 관계자가 개입하면 모르긴 몰라도.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 말이 묘하게 신경 쓰였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그 일주일이 정말 길었어요. 미영이를 볼 때마다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 정말 친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어. 병원에 가보실까요? 제가 아는 병원이 있는데. 미영이가 제안했어요. 그런데 왜 자꾸 병원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검사라도 받아보세요. 요즘 건강검진 많이들 하잖아요. 뭔가 자꾸 병원으로 유도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 방을 청소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진 명함이었는데, 우리들 병원 검사과 김민수 과장. 뭔가 수상했어요. 미영이가 왜 병원 검사과 과장 명함을 숨겨놨을까요? 그리고 그 명함 뒤에 메모가 있었어요. 친자 확인, 검사 조작 가능.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설마 미영이가 미리 검사 결과를 조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봉투를 받는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방문을 잠그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친자 확률 99.9%. 이게 뭐야? 분명히 친자라고 나와 있었어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내가 착각한 건가? 준우가 정말 진호 아들이 맞나?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아무리 봐도 준우는 진호를 안 닮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진호 어머니 되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유전자
검사 전문 연구소에서 일하는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할머니께서 의뢰하신 친자 확인 검사에 대해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사실 저희 연구소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요? 누군가가 할머니 검사 샘플에 접근해서 다른 DNA로 바꿔치기 했어요. 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할머니께서 가져오신 아이 머리카락이 중간에 다른 아이 머리카락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저희도 몰랐어요. 그런데 검사 과정에서 CCTV를 확인해 보니 우리들 병원 검사과 김민수 과장이 새벽에 몰래 들어와서 샘플을 바꿔치기 한 게 확인됐어요. 김민수 과장이요? 그 이름. 미영이 서랍에서 찾은 명함의 그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샘플로 다시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0%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미영이가 날 속인 거야.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미영이가 왜 자꾸 병원 이야기를 했는지, 왜 혼자 병원에 가려고 했는지, 제가 친자 확인 검사를 할 것을 미리 눈치채고 병원 사람과 짜고 결과를 조작한 거였어요. 그날 밤 미영이가 들어왔을 때 저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미영아, 오늘 검사 결과 나왔어. 네? 무슨 검사요? 친자 확인 검사 말이야. 미영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준우가 진호 오빠 아들이 아니라고 의심하신 건 아니죠? 99.9%로 친자로 나왔어.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의심 안 하시죠? 미영이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기재 복수를 계획할 시간이었죠. 먼저 재현 씨에게 연락했어요. 재현 씨, 조작된 증거를 확실히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CCTV 영상도 있고 김민수 과장도 자백했어요. 돈을 받고 샘플을 바꿔치기 했다고요. 누구한테 돈을 받았다고 하던가요? 박미영이라는 여자분한테요. 5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500만 원. 제가 준 용돈으로 저를 속인 거네요. 그리고 준호의 진짜 아버지도 찾았습니다. 누구예요? 미영 씨의 대학 동창 강태민이라는 사람이에요. 현재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저는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먼저 미영이가 태민이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미영이가 샤워하는 사이에 핸드폰을 봤거든요. 태민아, 시어머니가 친자 확인 검사하려는 것 같아. 어떡하지? 김민수한테 부탁해봐. 돈 주면 해줄 거야. 얼마나? 500만 원 정도? 알겠어. 그런데 나중에 들통나면 어떡해? 안 들통날 거야. 할머니가 뭘 알겠어. 제가 뭘 모를 거라고요? 너무 우습더라고요. 저는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진호, 미영이, 그리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까지 모두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모셨어요.
무슨 발표세요, 어머니? 진호가 궁금해했어요. 사실 얼마 전에 준우 친자 확인 검사를 했어요. 어머니, 미영이가 깜짝 놀란 척했어요. 그런 검사를 왜 하셨어요? 왜 했겠니? 의심스러워서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큰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처음에는 99.9%로 친자로 나왔어요. 미영이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하지만 말이지.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 결과가 조작된 거였어. 조작됐다고요? 진호가 놀라며 물었어요. 응. 미영이가 병원 사람과 짜고 검사 샘플을 바꿔치기 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이가 소리쳤어요. 여기 증거가 다 있어. 저는 준비한 서류들을 꺼냈어요. CCTV, 영상 캡처, 김민수 과장의 자백서, 미영이와 태민의 문자 메시지까지. 이게 뭐예요? 미영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너희가 주고받은 문자야. 할머니가 뭘 알겠어라고 했지. 진호가 서류들을 보더니 주저앉았어요. 미영아, 이게 정말이야? 아니에요. 오해예요. 미영이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준우가 우리 진호 아들이 아닌가? 큰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네, 맞아요. 진짜 아버지는 강태민이라는 사람이에요. 강태민? 진호가 그 이름을 아는 것 같았어요. 미영아, 설마 내 대학 동창 그 태민이야?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넌 임신한 상태로 나와 결혼한 거야? 진호 오빠,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3년 동안 나를 속인 게 미안하다고? 진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럼 나한테서 받은 신혼집 전세금은, 매달 받은 생활비는, 어머니한테서 받은 돈들은 다 뭐야? 그건 준우 키우는데 필요했어요. 남의 아이를 키우는데 우리 돈을 쓴 거야? 큰아버지가 차분하게 물으셨어요. 미영이야, 처음부터 계획한 거니? 미영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입을 열었어요. 네, 맞아요. 뭐라고? 태민이는 가난해요. 집안도 별로고 하지만 진우 오빠는 달랐어요. 집도 있고 어머니도 여유 있으시고. 제 혈압이 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용한 거야? 임신했을 때 태민이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속인 거지? 어머니께서 손자 생기면 집도 사주고 밀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용한 거구나. 미영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용서. 3년 동안 우리를 속인 걸 용서하라고? 준우만은 제발. 준우는 내가 데리고 가야지. 우리 손자가 아니니까. 그럼 어디서 어떻게 살라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진짜 아버지한테 가든지. 그때 제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우리한테서 받은 돈 계산해봤어. 돈요? 신혼집 전세금 3천만 원, 3년간 생활비 7,200만 원, 임신 출산비 500만 원, 기타 용돈 1천만 원, 총 1억 2,700만 원이야. 미영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걸 다 갚으라고요? 당연하지. 사기쳐서 받은 돈인데. 그리고 말이지. 난 이미 변호사랑 상담했어. 변호사요? 응.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 큰아버지가 거들어 주셨어요.
미영이야, 이건 명백한 사기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제가 말했어요. 조건이요? 지금까지 받은 돈을 다 갚고 조용히 이혼하면 고발 안 하겠어. 1억이 넘는 돈을 어떻게 갚아요? 그건 내 문제야. 태민이한테 받든지 내 부모한테 받든지. 미영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시간은 얼마나 주실 건가요? 한 달. 한 달 안에 돈 갚고 나가. 결국 미영이는 태민이에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태민이는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한 상태였고 돈을 줄 수도 없다고 했대요. 미영이 부모님은 어떨까요? 미영아, 우리가 어디서 그런 큰 돈을 구하니? 엄마, 아빠, 제발. 안 돼. 우리도 이번 일로 너무 창피해. 결국 미영이는 자기가 살던 집을 팔고 적금을 깨고 심지어 빚까지 내서 돈을 마련했어요. 어머니, 돈 준비했어요. 한 달 후 미영이가 돈 봉투를 들고 왔어요. 다 있니? 네, 1억 2,700만 원 다 있어요. 그럼 이제 나가거라. 준우는 준우는 내가 데리고 가야지. 애 아버지가 누군지 우리가 왜 모르겠니? 미영이가 준우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온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진호는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엄마, 제가 너무 바보였나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3년 동안 남의 아이를 제 아들인 줄 알고 그래도 내가 정성껏 키워준 건 사실이야. 그 아이도 분명 고마워할 거야. 미영이를 사랑했는데 진짜 사랑은 이런 게 아니야. 미영이는 처음부터 너를 이용한 거였어. 6개월 후, 진호는 새로운 여자를 만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괜찮은 아이였어요. 어머니, 소개해드릴게요. 수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김수연입니다. 수연이는 미영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진솔하고 따뜻했거든요. 수연아, 우리 진호가 한 번 결혼했었다는 거 알지? 네,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다행이야. 수연이는 정말 착했어요. 진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였거든요. 한편 미영이는 어떻게 지낼까요? 얼마 전에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쳤어요. 어머니, 미영이가 준우를 데리고 있었는데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미영아, 어떻게 지내니? 그냥 지내요. 태민이는? 연락 안 해요. 자기 가정이 있다고. 결국 미영이는 혼자서 준우를 키우고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요. 후회되니? 네. 정말 후회돼요. 그때 욕심만 안 부렸으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어머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뭘?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친자 확인 검사 결과 받기 전부터 의심했어. 너희가 나를 너무 우습게 본 거야. 그날 저녁 큰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형수 잘했어. 속 시원하게 처리했어. 그런가요? 요즘 며느리들이 다 미영이 같은 건 아니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 시어머니들을 호구로 보는 거야. 저도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럼 안 되지. 잘못한 건 확실하게 응징받아야 해. 근데 준우가 좀 불쌍하긴 해요. 그건 미영이가 책임져야 할 일이야.
아이는 무죄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속을 수는 없는 거 아냐. 진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성장했어요. 엄마,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아니야. 내가 착한 거지. 하지만 이제는 사람을 좀 더 잘 봐야겠어요. 그래. 특히 결혼할 때는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봐야 해. 수연이는 어때요? 엄마 눈에는? 좋아. 진실하고 착해.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보여. 감사해요, 엄마. 이번에 엄마가 아니었으면 평생 속고 살 뻔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많아요. 첫째, 아무리 며느리라도 이상하면 의심해봐야 한다는 거. 둘째,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거. 셋째, 잘못한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거. 미영이는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3년간 거짓말을 했지만 결국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돈도, 남편도, 시댁도. 반면에 저희는 비록 돈은 돌려받았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진실과 새로운 시작이요. 1년 후, 진호와 수현이가 결혼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준비했어요. 어머니, 수연이 집안분들 만나보셨죠? 응. 좋은 분들이야. 특히 수연이 어머니가 참 반듯하시더라. 다행이에요. 이번에는 신혼집도 너희가 알아서 마련하고.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게요. 수연이도 철저하게 자립적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결혼 후에도 직장 다닐 거예요. 그럼 힘들지 않겠니? 괜찮아요. 제 일도 좋아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고 싶어요. 정말 미영이와는 정반대였죠. 결혼 2년 후 수연이가 임신했어요. 어머니, 임신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이번에는 정말 기뻤어요. 진짜 손자를 갖게 되는 거니까요. 몇 개월이니? 3개월 이후. 입덧은 심하니? 조금 있지만 견딜만 해요. 수연이는 임신 중에도 계속 일했어요. 미영이처럼 회사를 그만두지도 않았고요. 힘들면 쉬어라.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 수 있어요. 드디어 진짜 손자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지훈이. 어머니, 지훈이 어때요? 아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진호를 쏙 빼닮았거든요. 우리 진호 어렸을 때 똑같네. 정말 신기했어요. 핏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진짜 할아버지 닮았죠? 수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응. 정말 많이 닮았어. 이번에는 친자 확인 검사 같은 건 필요 없었어요. 한눈에 봐도 우리 핏줄이었거든요. 수연이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제가 김치 담그는 법 좀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럼 가르쳐 줄게. 감사해요. 진호 오빠가 어머니 김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미영이는 3년 동안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려 하지 않았는데. 수연아, 너는 정말 착하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시어머니 밑에서 배우는 게 당연하다고? 네, 가족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감동했어요. 2년 후 미영이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나요? 왜?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미영이는 많이 야위려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니?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준우는 잘 크고 있니? 네, 잘 자라고 있어요. 어머니, 왜? 진호 오빠는 재혼하셨나요? 응. 좋은 사람 만나서 아이도 낳고 잘 살아. 미영이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지나갔어요. 다행이에요. 너도 이제 새 출발해라. 과거에 매달려 있지 말고. 집에 돌아와서 수연이에게 말했어요. 수연아, 오늘 미영이를 만났어. 아, 그래요? 어떻게 지내던가요?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그럼 그렇죠. 하지만 본인이 선택한 일이니까요. 수연이의 대답이 참 현명했어요. 너는 미영이처럼 안 될 거지?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처음부터 진호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 미안해. 괜한 소리 했네.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걱정되실 만해요.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진호는 회사에서도 승진하고 수연이는 육아휴직 후에 직장에 복귀했어요. 지훈이는 이제 2살이 되어서 말도 제법 해요. 할머니, 우리 지훈이 할머니, 사랑해.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정말 행복해요. 수연이는 시댁 일도 정말 잘해요. 어머니, 명절 준비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애 보기도 바쁜데. 아니에요. 같이 해요. 미영이와는 정말 천지 차이죠. 요즘 젊은 시어머니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며느리가 아무리 예쁘고 착해 보여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돼요. 특히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야 하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확인해 봐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잘못된 일에는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처럼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수연이가 제 이야기를 듣고 말했어요. 뭐가? 미영이 일 처리하신 건 말이에요. 저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너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내가 그런 애가 아니니까. 결국 제가 승리했어요. 미영이는 모든 걸 잃었지만 저는 더 좋은 며느리와 진짜 손자를 얻었거든요. 가끔 미영이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것도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까요. 어머니, 오늘 진호 오빠 친구들이 와서 지훈이 보고 가는데 정말 진호 오빠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핏줄이니까. 미영이 때는 어떻게 설명했었나요? 그때는 아직 어려서 모르겠다고 했지. 정말 힘드셨겠어요. 지나간 일이야. 이제는 행복하니까. 그래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어떠셨나요? 구독자 여러분, 정말 속 시원한 이야기였죠. 이 할머니는 정말 현명하게 대처하셨어요. 처음에 의심이 들었을 때 확인해 보셨고, 며느리가 조작하려는 걸 미리 알아차리셨고, 무엇보다 확실하게 응징하셨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이 할머니처럼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라요. 잘못된 일에는 분명히 대가가 따른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 미영이는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3년간 거짓말을 했지만 결국 모든 걸 잃었어요. 반면에 할머니는 진실을 밝혀내고 더 좋은 며느리와 진짜 손자를 얻으셨죠. 정말 인생은 공평한 것 같아요. 악한 일을 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되고 올바른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할머니의 대처가 현명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통쾌한 노후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